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 시스템이 있고 그 공공 시스템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게 지금은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지만 아시다시피 의료는 상품과 가격을 국가가 틀어주고 앉았습니다. 자, 국가가 상품과 가격을 수십만 개의 상품과 가격을 틀어주고 있는 이 나라 이런 어떤 영역에서 이게 얼마나 왜곡이 일어나겠습니까? 옛날 메르스 사태 터지니까 삼성병원에 병원 보니까 그 감염 환자, 전염병 환자들에 대한 병실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 어떤 그 상품과 가격, 즉 우리 수가 시스템에는 그런 어떤 감염 어떤 관리에 대해서 불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엄청난 왜곡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짚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삼성병원이 탐욕스러워가지고 그런 어떤 돈 안 내는 건 안 하는구나. 아, 그럼 국가가 해야지 하면서 성남의료원에 보면 그런 어떤 뭡니까 그 음압 병실을 갖다가 30개가 40개가 만든다든지 예컨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정말로 좀 강고하게 부탁합니다, 이게. 국가에 대한 연구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주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디테일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저는 국가 미래진락은 좀 거시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와 시장과 사회에 대해서 이게 거시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그레고리 핸더슨입니다. 이게 1968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그 성과물을 갖다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대단히 특이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시장 구조인데요. 시장 구조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우리는 해외 부분하고 국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부분 쪽으로 분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낳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예컨대 잘못된 표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의 예컨대 공무원 임금 체계라든지 이게 그런 거잖아요.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했는데 100인 이상 민간기업이 어디냐 한 308만 명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 그 다음에 공기업들이 있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놈들을 모아가지고 그 놈들을 가지고 그걸 평균적으로 삼아가지고 공공 부분의 어떤 그 임금을 갖다 책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각광받는 부분이 그 분야가 된 거거든요. 일단 이 잘못된 표준의 문제, 그 다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연대 조직인데 이게 공학, 공력 같은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구사항입니다. 이게 하여튼 여기 쭉 있고요. 그래서 국가미래적인 연구의 중심축은 어디까지나 크게 보면은 어떤 그 위험 회피 전략하고 기회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과 관련해가지고 웹파이어이 있고 넷파이어이 있죠. 그죠? 웹파이어는 아까 했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화두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세계 속에서 국민력과 대한민국이 뭐 할 거냐.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이 브릿지 국가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갖다가 전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적정 기술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공계 교수들은 보면 항상 첨단 기술 생각하는데 전 지구를 갖다 놓고 보면은 우리는 보면 적정 기술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로 기회가 꽤 많습니다. 한마디로 팔 것도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ODA나 유엔 문제나 그 다음에 이 군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갖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의 어떤 잠재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하고 바다하고 토지하고 대지 이러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우리 어떤 70%가 산림인데 이 산림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 경제림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컨대 이런 것도 보면은 30년, 50년의 전략하에서 수종을 갖다가 교체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면은 우리처럼 이게 부동산 거버넌스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나라 유럽을 딱 보면은 5층짜리 쫙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건물들이 쭉쭉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 가면은 그냥 엉망입니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동산의 용적률이라든지 용도를 갖다 결정하는 이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지자체장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지방의회가 그게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지자체장이 과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것들이 맞냐?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 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치 배분 어떤 전략인데 그 부분은 결국 인센티브 거버넌스 전략이고요. 이거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문제를 던져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끝으로 그냥 저는 대한민국 지도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지도하고 검은 비닐봉지 내지는 페트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과 문화가 아주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양극화해소 전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극화는 격차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이건 제로선적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부의 그 붕괴 문제를 갖다가 100%를 놓고서 예컨대 20년 전에는 유가 얼마만큼 가졌는데 지금은 유가 얼마만큼 가지나. 예컨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꼭 뭐냐면 그 제로선적인 어떤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뭐 등등 그러면서 우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담론이라든지 어떤 가치들이 이게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 해소 전략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시장만 하더라도 온통 뭐 격차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1인당 GDP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직업 또는 어떤 이 직업 또는 산업이 어느 정도를 갖다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 제기해 보면 전혀 답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 양극화를 갖다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격차가 나니까 결국은 높은 쪽은 정상이고 낮은 쪽은 비정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로 끌어올릴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비정상인데 그 둘 다 비정상인 어떻게 둘 다 비정상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냐면 이거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양격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1인당 GDP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쭉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데는 엄청난 어떤 지대, 즉 렌트를 갖다 깔고 앉아 있거든요.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제의 근본을 갖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목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정신과 문화 자체가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평화 국가가 보면 이게 찌그러진 어떤 이 정신이 그대로 제대로 펴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이거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람을 불어넣으면 다 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국가 미래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어떤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이 한민족 내지는 한반도를 불어넣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피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략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오버됐지만 평소에 이 분야에 대해서 문학계 2년 정도 이 책이 나올 때 계속 보시고 늘 토론을 모셔가지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평가를 드렸습니다. 좀 색다른 제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우천식 교수님께서 한 30분 정도 또 예정을 하시고 문제제기를 잘 제시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소가 우천식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입춘이 안 됐으니까 새해 기운이 강하긴 같은데 먼저 올해 새해 기운이 그거고 올해가 빨간 우승이 붉은 우승이라고 하네. 병응신이라고 부르는데 내년은 정무, 그 다음에 무술, 그 다음에 기회, 경작 굉장히 큰 변화의 인플렉션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저는 주역이나 동행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안이 지금 그런 집안이라서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아까 이제 김대호 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제 스스로 좀 많이 좀 부끄럽고 제가 이걸 또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뭐 이것이 뭐 퇴행이라든가 뭐 생각 안 해요. 그냥 변화 취해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 항상 똑똑한 사람이 그걸 다 끌어나가고 또 연구소 하나가
또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준한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대상 선생님이라고 치는데 그분이 국가로부터 국민으로서의 권력 이양